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 코스피 지수는 1921포인트에서 코스닥 지수는 561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요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이 국내 증시를 억압하면서 글로벌 증시 호조에 발맞춰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 훈풍보다 실적이라는 내부 악재가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은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밤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전 및 유로존 경제 지표 호전에 힘입어서 해외 증시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국내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살펴본 10월 초반에 글로벌 증시에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를 강화시켰던 유럽발 우려감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일요일 날 유럽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서 ECB의 커버드 본드 채권 매입 시행 등 실질적으로 액션에 들어가면서 다소 안정감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테이퍼링 종결에 대한 연장 기대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들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국내 증시의 반등을 제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 초반 LG화학의 부진한 실적과 더불어서 전일 대림산업, 금일 제1기획까지 대형주들의 실적 약화와 더불어서 지수의 반등 자체는 계속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예상된 부진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별 종목에 미치는 파급력이 다소 예상외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는 개별주들이 ELS와 관련된 매물이 쏠리고 있는 반면에 이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매수 조차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물 공백에 따른 충격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후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일 때까지 기존의 부진한 실적과 관련돼서 대형주들의 상대적 약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전일과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의 부진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도 중소형주들의 상대적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군 내에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거나 현재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종목군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주욱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봐야 되겠죠. 한일사료와 SCD, 테림포장과 에로티베큐움까지 해주시죠. 네, 먼저 한일사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오늘 오후장부터 해서 좀 반응이 생기기 시작해서 거래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분봉 살펴보시면 대량으로 좀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500원대 좀 뚫어줬다가 살짝 밀린 형국인데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올라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키우는 쪽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외인 수급도 조금이나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SCD입니다. SCD. 이 종목은 뭐 개선된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역주행 중인데, 일본계 모회사에서 이 동사를 좀 인수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지금 키워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기관 쪽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주가가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 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1,800원 뭐 미만이라고 하면 밸류 매력 있기 때문에 어제 방송 보시고 긴가민가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테린 포장입니다. 다음으로 골판지 업황이 뭐 전반적으로 지금 좋습니다. 어떤 폐지 가격도 지금 낮아지고 있고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또 환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테린 포장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금 상태입니다. 테린 포장 어제 이어서 오늘도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어떤 박스권을 지금 뚫어준 상태입니다. 박스권 뚫어준 상태고 이럴 때는 뭐 조금 먹고 나온다기보다는 수익을 좀 키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주봉 봐도 그렇게 부담이 좀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부담이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2,700원대 후반까지는 한번 보셔도 괜찮으니까 조금 먹었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는 쪽 권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에로티베큐입니다. 장 영향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지금 현재 뭐 양봉, 음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밀릴 때 오히려 이렇게 추가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3분기, 4분기 실적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진공 펌프 쪽으로는 독보적으로 동사의 기술력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6,000원대도 한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추천주들 리뷰해봤고요. 이번에 추천해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도 준비해 오셨나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이전에 한번 공략을 해서 뭐 괜찮았었던 종목인데 주가가 그때 공략 시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진 다음에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종은 신용카드 및 스마트카드, 그리고 또 사원 출입증 같은 어떤 솔루션 업체고요. 자회사로 이제 라미하고 한생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숨겨진 어떤 화장품 관련주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탄탄한 편이고요. PR 10배 내외로 그렇게 뭐 부담이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오늘 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3,040원대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겠고, 공략하신다고 하면 3,300원대까지는 충분히 지금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2,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파트론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어떤 거래가 좀 실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스마트폰 부품주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스마트폰, 동사는 뭐 스마트폰 관련 뭐 종합 부품사이고요. 2012년도, 13년도 그런 관련 부품 중에 뭐 대장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품 라인업은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좀 탄탄한 편이고요. 실적도 타사 대비해서는 다른 부품사 대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아이폰 출시 이후에 지금 통신사나 제조회사에서 단말기 값을 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소진을 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4분기 정도에는 좀 실적이 그나마 좀 나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 4가 뭐 국내에서는 뭐 단톡방 이런 문제 때문에 수요가 좀 없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선방을 하고 있고요. 최근 어떤 뭐 기관 쪽에서 저가 좀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게 뭐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만 충분히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8,500원 뭐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좀 들어가 보신 다음에, 그러나 뭐 8,000원을 다시 또 하회를 한다. 그때는 손절을 좀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들어가신다, 8,500 기준을 들어가신다면
10,000원대 한번 좀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유라테크라는 종목입니다. 그 자동차용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인데 자동차용 점화 코일 플러그 제조업체입니다. 연평균 10%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저가 대비해서 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PR 6배에서 7배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저평가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기관 쪽 어떤 수급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박스권 상당 돌파 시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트렌드가 박스권 돌파했던 종목들이 잠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잠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라테크 지금 매수에 가담하신다면 직전 고점했던 9,840원 돌파해서 10,000원대까지 한번 짧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최근 화학주 굉장히 안 좋은데 왜 SK케미칼을 돌파하냐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SK그룹 내에서 이제 SK케미칼은 어떤 LG의 LG생명과학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 화학 업종 대비해서 고기능 그런 소재 및 바이오 소재 쪽에서 굉장히 좀 기술력이 높은 제품 믹스가 좀 틀립니다. 일반적인 화학 업체 대비해서. 그리고 차량 경량화의 핵심의 어떤 슈퍼 엔진이라는 플라스틱이 세계적인 그런 독일의 화학 기업과 함께 제휴를 해서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부분에서도 임상 3상에 들어간 그런 신약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많이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인 쪽은 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걸 기관 쪽에서 잘 받아줬고요. 전체적으로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지금 58,600원 오늘 21선은 좀 뚫어준 상태입니다. 지금 가격대 괜찮고요. 매수에 가담하신다고 하면 65,000원대까지는 한번 반등 노리고 들어 보실만 하겠습니다. 이상까지 김주기였습니다. 네, 오늘도 바이오스마트와 파트론 그리고 유라테크와 SK케미칼까지 네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하이라이트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탑픽일까요? 오늘 지금 네 종목 중에 하나 고르려고 하면 네, 준비 오셨나요? 지금 유라테크가 가장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평가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흐름이 굉장히 거래량도 좋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권 돌파한 다음에 지속될 것 같습니다. 시세가. 네. 그럼 지금 매수하면은 다음 주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거. 알겠습니다. 유라테크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주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많이 또 꺾여요. 20포인트 깨고 내려갔고요. 560포인트 코스닥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상승 분위기를 타는 듯 했는데, 오늘장 들어서 오후장 서서히 다가오더니만 흔들려 버렸어요.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짜증이 날만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종목을 또 오늘 또 준비하려고 드리려고 했는데, 네, 스스로 제동을 또 건 상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종목이 당연히 없습니다. 뭐 수익이 뭐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플러스가 엄청 큰 것도 있고 마이너스가 큰 것도 있어요. 현재 이제 공개방송상에서 포트에서는요. 네. 뭐 그렇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크게 지수 대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계좌가 어떠신지 조금은 걱정이 돼요. 뭐 진짜 이게 또 한번 꺾여 내려가서 1900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서 PBR 1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걱정도 되고 있는 뭐 그런 시기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뭐 외인들과 기관들의 양매도가 좀 많이 짜증이 나긴 하지만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허구한 날 버티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네요. 네, 버티셔야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실적에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면 3분기, 4분기 실적이 문제가 없다면 버티고 가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0%, 15%가 나더라도 3,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면 예상치가 그렇다면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결국 뭐 공개방송상의 포트에서도 버티고 버텼던 2달 동안 안 팔았던 종목들 수익으로 다 돌아서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좀 힘을 내시고요. 몇몇 종목들이 돌아섰습니다. 다른 것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좀 힘내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버티셔야 돼요. 자, 종목 상담도 같이 해드릴 건데요. 전화번호는 아래에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문자로 주시면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하나생명, 한국항공우주랑 현대차, SKCNC, 코웨이입니다. 자, 먼저 하나생명이에요. 급등을 합니다. 네. 와, 급등해요. 자사주 매입 효과. 얼마나 샀나요? 여러분들 뉴스 기사 다 보셨죠? 네. 뭐 자사주 취득 소식의 강세 막 이렇게 합니다. 자사주를 얼마나 사요? 1918억 원치. 2600만 주. 사도 진짜 많이 사네요. 하나생명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6조 3천억이긴 해요. 네. 근데 이 정도 규모면 진짜 많이 산 거예요. 2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주가가 반응을 하죠. 시장도 안 좋은 데다가 방어주 성격까지 띄었는데 자사주 매입권까지 해서 아주 호재가 좀 떴어요. 그쵸? 자, 수급 포인트에서도 오늘 장 보자면 기관들이 정말 이거는 미쳤니? 라고 물어볼 정도로 60만 주 이상을 매수해 줍니다. 외인 5만 주 이상 쓸어 담고 있다. 뭐 끝나고 봐야겠지만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할 수 있어요. 상승 분위기를 좀 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이거를 매수해 볼래? 라고 들어가시는 거는 안 된다는 거. 네. 이렇게 급등할 때는요. 갑자기 천천히 올라갈 때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주가 급등해버리면은 이럴 때는 그냥 놓쳤다 생각하시고 놔두시는 게 좋아요. 뭐 이런 포인트에서는 좀 가능할 수 있었지만 이런 포인트요. 네. 이렇게 심하게 급등할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서 갈 때는 괜찮거든요. 이럴 때 7월 같은 경우나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하나생명을 매수하는 건 안 되고요. 그냥 지켜보시고 수급이 좋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뭐 사실 이 종목도 엄청나게 많이 거론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오늘 3% 급등 중에 있습니다. 언제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까? 그 부산 포항 강연에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언제죠? 7월달이죠. 네, 7월 초입니다. 언제일까요? 이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따부터 해서 쫙쫙 올라갔는데요. 기억하고들 계실 것 같습니다. 부산에 가서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랑 또 뭐 말씀드렸을까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7월달부터
또 뭐 말씀드렸죠? 가서 로만손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만손 21,400원까지 갔어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으로 드렸던 것 거의 전부 다가 상당히 급등을 좀 했습니다. 자, 올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산을 갑니다. 언제요? 다음 주에 갑니다. 기억들 하시고요. 항공우주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냐? 그냥 전혀 아니죠. 좋기 때문에 가져 나왔죠. 얼마까지 갈 것이냐가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좋아집니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또 갖고 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었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상담해드렸는데 뭐라 말씀드렸죠? 5년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5년? 5년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그때 상담 주신 분 수익으로 돌아섰죠? 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죠. 네,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정 궁금하시면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상승과 상승을 거듭할 수 있는 종목이다. 잘 지켜보시고 조정시마다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리고, 만약에 종목이 또 흔들려가지고 내려온다. 35,000원 왔어요. 그냥 그러면 뭐 땡큐지. 이걸 막 잠을 못 자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기분 좋게 다른 계좌로 넣어두십시오. 그때 삼성 SDI도 제가 보기 싫으시면 다른 계좌로 넣어두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지수가 어떻든 간에 올라갑니다. 갈 종목들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 종목들은요. 광동제약도 제가 2달 동안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10,000원 아래서는 얼마? 무조건 땡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말씀드려요. 10,000원 아래 땡큐, 10,000원 아래 땡큐. 응? 급등하단 말이죠. 원형IP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갈 종목들은 갑니다, 여러분. 좀 힘들 내시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 조금 꽤나 많은 분들 보유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잘 가져가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 있죠. 현대차죠. 자, 현대차가 어제 오르고 오늘 올라요. 실적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고 뉴스 기사에 나오는 거를 믿지 마시라는 소리를 드리고 싶은 게 실적 잘 나온 겁니다. 뭐 중간 배당 해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잘 나와서 오른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적이 잘 나와서 오른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왜요?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하죠. 왜요? 어떻게 해요? 뭐 막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영업이익이 뭐 작년 대비해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보자면 여기 보면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마찬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밀렸다 이런 소식밖에 없어요. 근데 주가는 올랐어요. 3분기 영업이익 18% 빠졌대요. 기대치 부합했대요. 기대치 부합이 아니고요. 더 잘한 겁니다. 환율이 문제였는데 환율 상황까지 극복해냈단 말이죠. 굉장히 장사를 잘했어요. 그러면 환율이 지금 4분기 때 안정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4분기 실적의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신차 효과에 대한 부분. 사실 신차 효과를 저는 기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발론이요? 연비가 좋아야 차를 사든가. 기대는 안 하는데 판매량은 어쨌든 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상승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오늘 장에서도 수급이 들어온다. 조정시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현대차는 이제 땡큐 매수하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걱정을 하실 건 없어요. 20만원 사신 분들도 금방 회복될 겁니다. 22만원, 23만원 고점 포인트 여기 박스권에 매수하신 분들 많죠? 네. 언제 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빠지는데? 2달. 두 달 안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더라도 내년 초 안으로는 다시 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죠?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수급 좋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일단 4분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잘 버티시고 가져가 보면 되겠다. 네, 바닥하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은요. SKCNC 보겠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커가는 그런 종목이죠. 잘 가요. 쭉쭉 올라갑니다. 계속 갑니다. 전형적으로 올랐다가 한 2달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한 2달 횡보하다가 또 오르고 한 달 조정 오르고 조정 계속 이런 식으로 가죠. 네. 최근 들어서 조정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짧아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하락도 금방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오늘장 수급은 좋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이 종목은 이제 거의 끝자락이에요. 네. 한번 큰 횡보가 있거나 큰 횡보가 한참 이렇게 횡보해 주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은 바로 좀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횡보를 한 다음에 올라가거나 어찌됐든 간에 조만간 한 2개월 이상의 횡보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급락 흐름은 좀 제한적일 거예요. 이런 거를 급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많이 빠지면 요 포인트가 10% 빠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요 10%가 빠진 구간이에요. 22만원부터 20만원까지니까. 네. 근데 이거는 큰 조정은 아니죠. 양호한 조정입니다. 이런 조정은 쉽사리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계속 기다리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언제 사야 됩니까? 1차적으로는 21선을 깨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가장 좋다 말씀드리고, 큰 그림에서 보자면 무슨 라인이 보이나요? 61선 라인이 그 다음 라인이 되겠네요. 21선 깼다고 몰빵 들어갔다간 큰일 날 종목이고요. 61선 깼다가 몰빵 들어가면은 그래는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급한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시 대응해 주시면 좀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코웨이입니다. 자, 코웨이도 갑자기 며칠 새에 막 급등을 해요.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갑니다. 이 차트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뭐죠? 광동제약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같은 느낌이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꾸준한 종목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핵심은 IT나 이런 전자 관련 주들은 아니에요. 반도체도 아니고.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항상 시장에서는 조용히 움직이거든요. 테마성도 마찬가지고 항상 테마성의 움직임 자체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움직임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천천히 잘 갑니다.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죠?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 차트 아시잖아요. 네. 이런 종목은 계속적으로 잘 지켜보셔야 돼요. 코웨이도 마찬가지고요.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자, 오늘장 수급이 역시나 굉장히 잘 들어왔어요. 최근에 수급도 살펴보자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꾸준하게. 자, 상승적 분위기가 탈까요? 네, 탑니다. 얼마나 갈까요? 자, 전고점 포인트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 중에서 올라가면 얼마입니까? 95,000원이죠. 자, 근데 이거 접근해야 되나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온다. 얼마까지 와요? 21선 깼다가 올라가는 포인트를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21선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포인트까지 어쨌든 기다려주세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급하게 조금은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일단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봐드렸고요.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뭐가 와 있나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로투세븐 9,740원에 9078님 보겠습니다. 볼게요. 제로투세븐. 자, 매수하시고 나서 한 5% 빠졌어요. 5, 6% 빠졌어요. 그렇죠? 네. 조금 걱정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닥 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는요. 다른 부분에 좀 이슈가 있는 거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괜찮네요. 자, 오늘장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잡히는 건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죠. 네. 실적 부분에 문제가 있나요? 발생하고 있나요? 살펴보겠습니다. 적자 전환 포인트.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 얘기가 있는지 잠깐 볼게요. 3분기 실적 뭐 얘기에 대해서는 너무 조용하네. 나오는 포인트가 없네요. 적자 전환일제 상반기인데 일단은 자, 그 부분이 조금은 약간 마음에 걸립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 전환 다 순이익까지 여기 보시면 7억 적자고요. 7억 적자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매출이 올라가더라도 작년치를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얘가 실적이 양호한 종목이 된다면 주가 포인트 자체도 좀 반등을 줘야 되는데 제 생각엔 이거 꺾여 내려갈 것 같은데 비중이 20%시죠? 네, 지금 상황에서 뭐 다음 주나 해서 최대한 빠르게 10%까지 낮추겠습니다. 낮춰주세요. 저 같으면 전량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전량 매도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요. 좀 비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다음 주나 살펴보시고서 비중을 축소 한번 해보시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뭐죠? 어디 봅시다. NHN엔터 있네요. 1042님 74,500원에 5%. 많이 안 사셨네요, 아직. 자, 74,500원이에요. 싸게 하셨잖아요. 그쵸? 여기서? 네. 자, 괜찮아요. 뭘 또 더 말씀드릴까? 뭐, 오늘 방송 오랜만에 다시 보셔가지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니까 얘기를 드려볼게요. NHN엔터가 카지노 대장주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실 겁니까? 3분기 실적이 다음 달 초에 발표를 합니다. 양호하게 나올까요? 네, 양호하게 나올 겁니다. 4분기에요? 실적 어떻게 될까요? 더 좋게 나올 겁니다. 3분기보다. 3분기 때 양호하다 말씀드렸죠? 근데 4분기가 더 좋대요. 네. 내년은 어떻게 해요? 완벽한 턴어라운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신규 게임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때 이제 이슈가 되는 그 게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올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가장 큰 기대작입니다.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인데요. 곧 오픈 베타를 실시할 겁니다. 아마 뭐 이전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리니지 2나 이런 이제 풀 3D 게임들이 나왔을 때 이슈가 됐던 거 그 이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킹덤 언더 파이어 2는 내년쯤에 나오는데요. 국내 시장과 일본 시장에 퍼블리싱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또 매출항 때 기대감이 있고 신작 모바일 게임들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카지노는 왜요? 소셜 카지노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한 게임에서의 포커 게임 규제가 어떻게 해요? 네, 약간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자기들도 고민인가 봐요. 기업을 죽일 수는 없고 그렇죠? 살리는 쪽으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뭐 이 회장이 왜 이거를 바보가 아닌 이상 8만 원에 1,000억 원 이상을 지분을 늘립니까? 3에서 15%까지 왜 늘려요? 이슈거리가 가득합니다. 자, 조정을 받는다. 그냥 매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5%잖아요. 네. 언제 더 살까요? 반등 나온다.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5%를 또 담아보세요. 단가 낮추셔도 됩니다. 계속 가져가시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좀 제 스타일 자체가 종목 사면은 조금 밀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 올라갑니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NH엔터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만 길게 보세요. 너무 짧게 보실 종목은 아니니까요. 조금만 회사의 성장성 보시고 길게 보시고 8만원 아래 회장보다 싸게 사면 그냥 저는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이거 걱정 마시고요.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코디에스 6702님 보겠습니다. 4,560원인데요. 30% 보겠습니다. 네,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벌써 세 번째 바닥이라 할 수 있을 그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죠. 코디에스 같은 경우나 이타 이쪽 관련주들 최근에 좀 재미가 없는 모습이에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슈가 좀 돼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요. 언제쯤 이슈가 될 수 있으려나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좀 너무 조용하니까 뭐 당연히 수급 포인트는 네, 원래 없는 종목이에요. 시총이 얼마입니까? 400억입니다. 너무 작은 종목이거든요, 사실. 약간의 좀 조심은 해야 됐어요. 시총이 이제 너무 작아지게 되면 종목의 속사정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비중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해봐야 되거든요. 자, 오늘장 수급 당연히 없는 종목이고요. 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좋은 종목입니다. 실적은 좋아요. 네, 실적은 좋다고요. 알고 있어요. 영업이익, 네,
벌써 상반기가 작년치를 2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으로 크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2012년에 안 좋았는데 2013년에 좀 회복하더니만 올해는 정말 잘했어요, 장사를. 자, 하반기 때 얼마나 실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계산 해봤을 때 현 주가에서 좀 더 나온다 준다면 실적에 대해서 확 저평가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얼마나 갈까요? 다시 4,0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4,500원에 매수하신 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9월이시거나 이때시거나 아니면 4월달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9월달에 매수하셨다면 조금은 약간 위험했지 않았나 라는 고민을 합니다. 사실 6월부터 해가지고는 추세 바닥이란 포인트가 생겼거든요. 이 포인트들이 참 좋았던 그런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긴 했어요. 이거는 뭐죠? 반등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 때는 아직 아니었는데 이때 살 수가 있었겠죠? 근데 바로 손절을 쳤겠죠. 하여튼 이런 그림이 있긴 한데 좀 지켜볼게요. 네, 실적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합시다. 네, 좀 힘드시더라도요. 힘낼게요. 다 빠졌어요. 지수가 이때부터 해서요. 다 밀렸잖아요. 그냥 그 영향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다 힘들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전부 다 힘듭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수 오를 때 다 같이 오를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그때 혼자 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있으니까 좀 힘내시고 지켜보고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락앤락 보겠습니다. 5401님 12,200원 보겠습니다. 사실 갈 듯 말 듯 최근에 좀 그랬어요. 네. 좀 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좀 종목은 맞아요. 매수하신 구간이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거의 한 달 되셨다고 하니까 최근 좀 9월 달쯤에 9월 말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상승을 줄지에 대한 여부도 이 친구가 어떻게 조금 가능할까요? 네. 최근 들어서 막 이렇게 많이 사준다고요?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작년보다 좋을까요? 절대 안 좋습니다. 이게 빠졌던 이유가 아시죠? 계속 흘러내린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네. 더 당겨볼게요. 한참 이슈가 됐어요. 이 당시에 정말 락앤락이 튼튼하고 잘 팔렸어요. 그래서 너도 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사셨던 분들의 그릇이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네. 반찬통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고요. 너무 잘 만들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업 확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판매량에서 줄 수밖에 없죠. 뭐 메일 유업과 같이 제휴해가지고 뭔가를 좀 중국에서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조용하죠. 시장은 받아주질 않습니다. 수급은 들어온다고요. 상승적 분위기가 나올까요? 하락적 분위기가 나올까요? 지금은 판단이 안 서는 때가 맞아요. 좀 계속 횡보를 하거나 상승을 주거나 하락을 주거나 뭐 보여야 되는데 아직 이 갈래길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근데 기관들은 근데 좀 사는 걸 보입니다. 뭔가 대책을 세우려나요? 근데 아직 근데 살펴보자면 개인도 외인도 확실하게 수급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주진 않고 있거든요. 연기금은 계속 삽니다. 연기금은 근데 이전부터 해가지고요. 상당 부분 많이 조금 옛날에 이전부터 매수했던 그런 저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는 거 한 몇 년 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방향성은 고민해봐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빠지고 있긴 하기 때문에 당장에 이 종목을 정리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다시 전 저점을 깬다. 얼마일까요? 11,000원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심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올라갈 경우에는 다시 아마 상승을 주면서 올라가면서 한 12,500원까지 정도까지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손해만 안 보시고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매력도 자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실적 불안감 남아있기 때문에. 아셨죠?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볼게요. 자, 파트론. 네, 파트론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왜 파트론을 매도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급하게 매수할 종목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좀 굉장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라고 하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서울반도체를 제가 아니에요로 아닙니다.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말씀 맨날 드렸죠? 제가 뭐라고요? 10,000원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00원 왔네요. 19,000원까지 현재 급락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있어요. LG전자. LG는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LED 관련주들이 썩 재미는 없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LED랑 상관없지만 하트론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사람을 약 올리는 종목이에요. 이거 반짝 반등 준다고요? 뭐 한두 번이어야지 이거를 믿지. 반짝 반등 주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해요? 가져가 사야 된다?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자, 실적 흐름에서 살펴봅시다. 굉장히 잘했죠, 그렇죠? 2010년부터 해서 참 장사를 잘했어요. 쫙 작년까지 엄청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장사를. 그러다가 올해부터 어떻게 쫙 잘하다가 쫙 꺾여버립니다. 꺾여버려요. 어떻게 해요? 차트도 실적과 함께 꺾여 내려갑니다. 자, 이 당시 왜 꺾여 내려갔냐? 이 당시. 이때 2012년부터 2013년 때까지는 IT 부품주들 버블이었어요.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뭐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이때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왜요? 뭐랑 같이? 갤럭시 시리즈들의 판매량 감소와 함께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어떨까요? 좋을까요? 재고떨이 때문에 노트4에 대한 그런 기대감 자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급하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네, 이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어디 봅시다. 여기 있네요. 국보디자인 88이 하나님 19,000원 해드리지 않았나요? 아침이었나? 자, 19,000원 여기 딱 있는데요. 이걸 제가 가져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되세요? 걱정이 되면 파시면 되죠. 19,000원이면 이제 여기 사셨는데 이게 어젠지 그젠지 아니면 뭐 8월인지 9월인지 제가 잘 몰라요. 하지만 지금 흐름에서는 상승을 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고 수급 포인트 오늘 매도 나가네요. 투신 삽니다.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현재 차례 볼까요? 외인 잡히는 건 없고요. 근데 밑꼬리 달고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 종목 어떻게 해요? 121선 깼다 하면은 많이 올라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또 올라가긴 했어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나쁘진 않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2만원까지만 보시고요. 2만원까지만 보시고, 한 18,000원, 18,500원짜리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특히 18,000원 정도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18,500원짜리도 좀 약간 걱정이고요. 아마 거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한 의견일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수급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크게 문제점은 없는 종목이에요. 양호하거든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보자고 의견을 일단 먼저 드릴 건데요. 정말 불안하시면 비중을 줄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한 2만원까지는 조금 열려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18,000원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빼야 되는 포인트. 요 두 라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2만원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대신에 좀 빨리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볼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매수할 거예요. 3909님 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지금 매수할까요? 네. 좋습니다. 요 관련주들 다 잘 가고 있어요. 오늘 3.7% 빠지니까 매수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시겠죠. 잠정치에서 오늘 뭐 잡히는 거 없고 최근 들어 수급은요. 기관은 계속 사는데 외인은 계속 팔고 개인도 계속 팔고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자, 실적 포인트 마지막 체크 한번 해봅시다. 실적은 이게 봅시다. 하반기 때가 보통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하반기 때 아무리 잘 나온다고 치더라도 이게 작년치 실적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매출은 넘어가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은 계속 줄어들긴 하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순이익이 이쯤 되면 하반기 때가 좋기 때문에 넉넉하게 줘서 250억까지 좋다 칩시다. 너무 고평가인데. 좀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아요. 평가를. 네. 매수 의견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평가 됐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매수할까 보겠습니다. 2774님. 네. 대웅제약 볼게요. 쫙 올랐다가 한번 쉬었다가 큰 그림은 이거네요. 자, 큰 N자형 패턴. 아주 느긋한 패턴입니다. 자, 21선 깼다가 올라가는 그림들 자꾸 나왔어요. 추세상에 보자면 지금 현재 구간대는 뭐 거의 하단이라고 죄송해요. 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가 있는지 살펴보자. 여기 깨면 안 되는데. 자, 오늘장 수급은 일단 기관들의 매도, 기타 법인 매도세. 최근의 수급은 이거는 주인 없는 거예요. 매수하면 안 됩니다. 언제 사냐면요. 좀 내려오기 놔두세요. 놔두다가 다시 반등 주는 포인트 있을 겁니다. 네. 그때 포인트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장에 바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은 약간을 매수해 볼게요. 대신에 수급 보세요. 근데 수급 안 좋아요. 지금 꼬여 있다고요. 주인이 없습니다. 볼 줄 아시죠? 주인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 사고 팔고 그냥 서로 엇갈린 모습, 의견이 서로 대립됩니다. 올라갈 거다? 아니다, 떨어질 거다. 네, 보여주겠죠, 고스란히. 먹을 친구들은 먹고 팔고 있고 올릴 친구들이 받고 있긴 하는데 아직은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이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급하게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보죠. 리노스 5447님 2,860원 보겠습니다. 30%. 자, 2,800원대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가 여기 포인트시니까요. 뭐 9월이신지 아니면 5월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현 구간대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닥 포인트 인식이 잡히는 구간대가 현재 구간대예요. 거의. 여기 보시면 깼다운 올리고 깼다운 올리고 이번에 또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졌다가 만약에 바로 또 올렸다. 그러니까 얼마? 2,300원까지 내다 꽂았다가 바로 올렸다. 아니면 좀 심하면 2,200원까지 봤다가 바로 올렸다.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2,600원, 700원까지 올리겠네요. 이건 추세적인 부분이고, 네. 수급적인 부분은 아직은 좀 약하고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자면 실적은 괜찮아요. 단순 계산 해보겠습니다. 70억 넉넉하게 줘보죠. 네, 좀 더 줘도 될 것 같네요. PER 한 11배 정도 현재 구간대에서 상승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좀 더 깰 수가 있어요. 2,200원대 모습까지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약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요, 요 2,200원짜리를 여기에 2,200원대는 안 되겠다. 아마 전저점 깨고 내려가면 좀 많이 투매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또 2,200원까지 깼다가 올릴 수도 있어요. 네, 뭐 한두 번 그래야지 이런 친구들이. 여기 저점 있죠. 8월 저점 있죠. 여기 종가로 깨고 내려가면은 정리해 버릴게요. 2,150원. 예, 좀 안타깝긴 하지만 2,150원 라인을 좀 지켜줬으면 해요. 2,100원까지도 그 포인트가 좀 심하게 내려간다 싶으면 그때는 좀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정리를 해주세요. 아셨죠? 자, 다음 보죠. 코엔텍 보겠습니다. 5159님 코엔텍 2,810원 보겠습니다. 자, 2,810원인데 오늘 가격입니다. 현재 2,810원이에요.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자,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이제 올랐다가 조정받고 순선히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주로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시가총액 자체가 얼마냐면은 1,400억입니다. 수급이 있어야겠죠. 네. 안 보이네요. 기타 업이 다 털고 나갔고, 현재로서는 그닥 누구도 크게 관심이 없는 종목입니다. 자, 실적 포인트 살펴보자면요. 실적은 그래도 조금은 개선 사항이 좀 있네요. 좀 보이네요.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3분기 실적이 뭐 나오는 게 있나 보겠습니다.
뭐 크게 아직 나오는 기사 아무것도 없고요. 3분기가 썩 잘 나오려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종목이. 네. 그러니까 조금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비중 15%, 네, 다행히 많이는 안 사셨어요. 네. 손해 안 보시고 비중을 조금만 줄여보시죠. 10% 아래로만 담겠습니다. 15%, 10% 이상 살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중 낮추시고 가져가시고요. 최소한 이 종목은 5%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뭔가 생각이 있으셔서 매수하셨으니까 저는 10%까지만 양보하고요. 5%는 손해 안 보시는 구간 내에서는 줄여보자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뭐죠? 셀트리온인데요. 제발 부탁드려요. 8500번님 43,000원 말씀드릴게요. 자, 걱정이 되세요? 43,000원에 네, 잘 사셨어요. 괜찮아요. 재고 얘기 많이 합니다. 재고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런 의약품, 셀트리온 같은 의약품, 램시마 같은 의약품들은요, 재고가 어쩔 수 없이 쌓아둬야 됩니다. 램시마를 만들죠.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짧게 6개월, 9개월, 1년이 갑니다. 허가가요. 그 허가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만들어 둬야 됩니다. 삼성까지 성공을 한 이후부터는 허가 나기 전까지 만들어 둬야 돼요. 허가가 딱 나면 그 약들을 어떻게 합니까? 촥 풀어버립니다. 자, 셀트리온 램시마 재고 많아요. 많은데 유럽 쪽에서 이미 쫙 풀리고 있죠? 그쵸? 왜 호스피라라는 회사에서 멍청하게 셀트리온의 주식을 투자를 2천억을 할까요? 셀트리온 재밌는 게 해외 투자자들이, 해외 기관들이 셀트리온에 얼마를 투자한 줄 아세요? 1조 3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기관들은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보는 바이오주에 대한, 제약주에 대한 모습이에요. 해외 기관들은 다르다고요. 1조가 넘는 금액을 해외에서 유치를 받았어요, 셀트리온이. 자, 재고가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실적에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고 상패로 가,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많은데 재고는 어쩔 수 없이 쌓이는 거예요. 약이란 게 임상 3상 끝나고 FDA 승인받기 전까지는 계속 만들면서 쌓이는 겁니다. 그게 6개월, 9개월치가 쌓인다고요. 그게 램시마의 재고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마세요. 셀트리온 괜찮아요. 가져가자고요. 대신에 짧게 본 종목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길게, 정말 조금만 길게 보세요. 왜 재고가 쌓였는지 해결해드렸죠. 그리고 외국계 회사들이 얼마나 투자했는지 가르쳐드렸죠.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치우고 있으세요. 아셨죠? 자,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오늘도 종목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상황 보면서 진짜 드리고 싶은데 아직 시장이 길어서 못 드리겠어요. 좀 좋아지면 그때 제가 이 시간대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6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22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6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